러너와 다이어트 3부작 제2부 살 못 빼는 러너의 특징. 안녕하신가. 다이어트 특집 2부를 시작하겠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라톤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체중을 못 빼서 고민인 이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과 정신 상태까지 함께 살펴보겠다. 영상을 보며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지 차분히 돌아보길 바란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다. 1. 식사 외에 군것질을 좋아한다.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기본이고 끼니 사이사이에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입에 넣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대개 입이 심심해서라고 답한다. 심심하긴 뭐가 심심해. 그냥 식욕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기하게도 이들의 식사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밥은 한 공기를 채 다 먹지도 않는다. 밥보다는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을 즐기고 단맛을 사랑하며 배달음식을 좋아한다. 배가 고파서 먹는다기보다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쾌감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퇴근길에 빵집이나 포장마차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들은 높은 확률로 발걸음을 멈춘다. 사 먹지 않더라도 먹을까 말까 한참을 서서 고민한다. 빵을 한 입 베어 물 때 치아 사이로 파고드는 빵의 식감, 한 입 깨문 빵 안에서 터져나오는 달콤한 크림의 부드러움, 입안을 가득 채우는 황홀한 단맛, 이 모든 감각을 순식간에 상상하며 강한 식욕을 느낀다. 마라톤을 취미로 하면서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사람들 대다수는 이러한 경향을 지닌다. 반대로 유독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은 식욕 자체가 적거나 단맛에 대한 갈망이 약하다. 또한 음식은 배가 고플 때나 먹는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굳이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러너들 중 체중 관리가 잘 된 이들은 보통 식사량이 많더라도 군것질은 잘 안 하는 편이다. 2. 뭔가를 먹어서 살을 빼려고 한다. 살을 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꾸 무언가를 먹으면서 살을 빼려고 한다. 제로칼로리 식품, 곤약, 단백질바, 해독주스, 효소, 각종 건강기능식품은 기본이고 심지어 다이어트 한약을 섭취하고 위고비, 마운자로 주사까지 맞는다. 이들의 이러한 소비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라톤에 적합한 몸을 갖춘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3. 정답을 알지만 실행하지 않는다. 체중이 제법 나가지만 그에 비해 잘 뛰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런 경우 주변으로부터 살만 빼면 정말 잘 달릴 것 같다는 말을 수없이 듣는다. 문제는 이러한 칭찬에 스스로 취해버린다는 데 있다. 처음에는 살을 빼서 더 좋은 기록을 세우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몸으로도 이만큼은 뛴다는 뽕에 취한다. 그 결과 살만 빼면 더 잘 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살은 빼지 않는다. 스스로를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여기면서 평생 그 복권을 긁지 않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회피형에 가깝다. 살을 빼면 더 잘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늘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 4.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스스로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나아가 자신을 매우 사랑하며 몸을 과하게 아낀다. 내로남불의 대마왕이자 자기 합리화의 화신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성향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는 자세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의 특징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의 각오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비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과 하루만 지나도 근손실을 걱정하고 이렇게 굶다가는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힌다.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로 받아들인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이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운동을 조금이라도 강하게 한 날이면 어김없이 폭식이 이어진다. 소모된 칼로리를 빨리 채워야 회복이 빨리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말 그대로 아작낸다. 그렇게 다음날 다이어트는 리셋된다. 무거운 체중 탓에 각종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막상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나면 부상의 통증보다 배고픔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5.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현혹된다.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유튜브에 들어가 여러 다이어트 정보를 찾아본다. 유명 마스터즈 고수가 1일 1식을 한다는 영상을 보고 곧바로 이를 따라한다. 그러나 다음날 또 다른 영상에서 1일 1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보고는 시작한 지 채 12시간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음식을 입에 밀어 넣는다. 며칠 뒤 이번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좋다는 말을 듣고 본격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한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마라토너에게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라는 말을 듣고 탄수화물을 다시 때려 넣는다. 이런 상황이 무한히 반복된다. 그러다 결국 다이어트하면 힘이 없어서 오히려 못 달린다는 어느 마스터즈 고수의 영상을 보고 다이어트를 포기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한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무엇을 실행하기 전에 정보 수집에 매달리며 그래서 실전보다 이론에 빠삭한 이론충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의 말에도 쉽게 휘둘린다. 신기하게도 다이어트 중에 가족을 만나면 얼굴이 헬쑥해 보인다는 말을 꼭 듣게 된다. 물론 체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말이다. 특히 엄마의 경우 높은 확률로 살이 너무 빠졌다고 걱정하는데 평생 엄마 가슴에 대못을 수없이 박아온 사람이 이럴 때만큼은 말 잘 듣는 효자로 빙의한다. 살이 빠져 보인다는 엄마의 한마디에 그렇게 애써 다져온 결심을 거두고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밥상을 말끔히 비운다. 그러고는 다이어트 실패의 책임을 괜히 엄마에게 돌리는 못난 모습을 보인다. 6.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어차피 살을 못 뺄 거라면 그냥 현재 기록에 만족하며 먹을 건 먹으면서 행복하게 러닝하는 게 낫다. 하지만 이들은 식욕 못지않게 기록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의 쥐약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고 식욕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로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못하면 살은 더 안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 7. 훈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월 마일리지 150km는 한 달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5km를 뛰어야 채울 수 있는 거리로 일반인 기준에서는 분명 상당한 거리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기준일 뿐이다. 우리같이 러닝에 미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많은 러너들이 나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월 300km를 1년 내내 꾸준히 뛰는 러너는 많지 않다. 그 수는 아마 서브3를 달성하는 러너의 수보다도 적을 것이다. 마라톤 기록 향상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원한다면 부상이 아닌 이상 최소 월 300km의 마일리지는 채워야 한다. 이 정도조차 채우지 않으면서 기록이 오르지 않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것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욕심만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무리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지만 양 또한 중요하다. 8. 힘든 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강도 고심박대를 버텨내는 힘든 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 훈련량은 갖춰져 있으나 훈련의 강도가 약한 경우다. 존투 훈련이 지방 연소에 좋다고들 말하지만 존투 훈련만으로는 살을 빼기 쉽지 않다. 느린 달리기는 지방 연소 비율이 빵런에 비해 높을 뿐 시간당 칼로리 소모량은 턱없이 적은 편이다. 이러한 존투 위주의 훈련은 오히려 운동이 끝난 뒤 입맛만 돋우는 경우가 많아 식단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라톤 클럽에 가보면 월 마일리지 500km 이상을 뛰는데도 배가 나온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어르신들은 달리는 거리는 많지만 자극이 적은 느린 달리기를 선호한다. 게다가 운동이 끝나면 술 한잔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실컷 섭취한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아무리 많이 달려도 체중은 결국 제자리 걸음이다. 매주 풀코스를 뛰어도 느리게 달린다면 살은 빠지지 않는다. 이상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달리기에서 체중은 절대적인 요소다. 보폭, 케이던스, 지면 접촉 시간, 스피드, 지구력, 부상 확률까지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장거리 달리기 관련 지표들은 체중 감량이라는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어떤 스킬을 찍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체중 감량은 올 스킬 플러스 1을 부여하는 선택지인 셈이다. 이래도 살을 안 뺄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 몸으로 달릴 생각인가? 다음 시간에는 러너와 다이어트 3부작의 최종장으로 찾아오겠다. 도대체 어떻게 살을 빼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